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콘도를 분양을 했을 때 사야 되는지 아니면 다 완성되고 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 써놓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보다는 다른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이 뭐냐면 콘도와 무반은 두 개는 메커니즘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반은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두 가지죠. 요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첫 번째로 태국 콘도는 분양을 했을 때와 준공이 됐을 때 가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격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이하의 콘도를 최종적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가격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판매했던 가격과 2년 후에 지금 판매하는 가격의 갭 차이까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콘도는 가격이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자, 요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분양을 해서 완성되는 기간이 3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요거 3년은 꼭 3년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상장된 건설사거나 아주 유명한 건설사들 있죠. 이런 건설사들이 보통 3년 정도 걸리고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판매를 할 때부터 4, 5년 걸린다라고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방콕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경우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동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한 서너 동 지어버리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좀 컴플리션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커서 건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분양을 하는 구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론칭을 막 시작했을 때가 가장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가장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유지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는 분양을 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완성됐을 때 사면 가장 가격이 비싸니까 가장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태국 사람들은 완성이 다 되고 사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해 드리면, 첫 번째로 완성도,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는 조감도만 보고 콘도를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완성도가 과연 그 조감도대로 나오냐는 거죠. 실제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언론사에 많이 오르내리는 건설사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90%도 재현 못하는 유명한 건설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오랜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완성되고 사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3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3년을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아예 도산하는 경우, 그리고 쭉쭉 밀려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구조에 의해서 분양이 너무 안 되게 되면 작은 건설사들은 바로 건물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메이저 건설사들, 그 유명한 건설사들은 그런데 제약을 안 받지만 중소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분양이 부진하게 되면 좌초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공기가 한정없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에까마에만 하더라도 빅시 있지 않습니까? 빅시 옆에 보면 지금은 이제 건물을 다 부셨습니다. 그 건물을 부셔서 지금 지방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콘도는 좌초된 콘도가 돼버린 건데 그 콘도는 이미 EIA를 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그 건설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는 건설이 되고 있지 않은 거는 그 말은 뭐냐면 분양이 안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콘도가 작년까지도 SNS에 판매를 했었고요. 초창기 분양할 때는 CBRE에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한 시기가 2019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동안 삽도 못 보고 있다가 올해 건물 부수고 지금 공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완성이 되고 사게 되겠죠. 그리고 대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다 완성되고 전부 사는 건 아니겠죠. 즉 외국인들은 분양을 할 때 많이 사게 됩니다. 특히 가격이 낮은 걸 많이 삽니다. 가격이 낮은 걸 아예 안 보고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방콕에 그런 투자를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고요. 자국에 돈을 가지고 있기 불안한 국가들, 그래서 해외로 자금을 이전시켜 놓을 때 부동산으로 이전을 시켜 놓습니다. 그때 굉장히 안전한 나라가 동남아에서 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지역이고, 최근에 미얀마 사람들이 왜 많이 투자를 하냐면 내전으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미얀마 부자들이 전부 다 태국에 와서 콘도를 싹쓸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가 쪽에서는 거의 미얀마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만큼 방콕에 투자를 많이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저가 쪽에서. 자, 그런데 미얀마와 태국은요, 한국하고 일본 관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들 위험할 때마다 태국에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무슨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가격 차이, 지역 가격의 문제, 뭐 이런 안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사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저 외곽에 이상한 콘도들도 외국인 쿼터 한두 달 만에 다 팔려버리고요. 위치 꽝인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외국인 쿼터 다 팔리고 그럽니다. 그런 콘도들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가격이 정말 싼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2억 이하의 콘도를 최종적으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와 대입해보면 됩니다. 즉 콘도 가격이 계속 변하는데 외국인 쿼터만 빨리 팔린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 쿼터 가격을 주로 빨리 올려버리겠죠. 그래서 태국인 쿼터와 외국인 쿼터 가격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판매를 했던 콘도인데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 콘도들은 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냐면 바로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를 들면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의 가격 차이가 3%였는데 1년이 지나니까 12%, 14%, 15% 벌어진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이 낮은 콘도를 사시겠다라고 하면 분양할 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완성이 다 된 상태에서 뭐 퍼실리티, 겉모양 이런 것들 보고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하려고 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외국이다 보니까 더 심하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높은 콘도들은 처음에 분양했을 때와 컴플리션 됐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올려도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높은 콘도들은 태국인 투자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콘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콘도들 중에서는 완성을 다 하고 아니면 완성이 되기
1년 전, 6개월 전, 요때부터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갭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퀄리티가 정확하게 나왔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완성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의 콘도를 사신다라고 하면 분양을 했을 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억 이상 넘어가서 뭐 20억, 30억 되는 콘도를 사실 때는 다 완성이 된 후에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방콕일 때 그렇습니다. 방콕이면서 분양하는 주체가 건설사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주체가 외부 회사거나 외부 기관이거나 했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러니까 건설사 자체에서 분양팀을 만들어서 돌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만든다 하더라도 분양 조직을 가져와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정규직을 만들어서 꾸준히 키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방콕에서도 메이저 회사들 중에서 그렇게 분양을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쿼터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해서 외부 기관에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전부 다 건설사에서 직접 분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건설사와 직접 거래를 할 때 중간에 누가 끼어 있거나 외부 기관에서 외국인 쿼터를 판매하면 제가 거래를 안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판매 계약을 맺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 중에서 메이저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노블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블은 완성되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는 방콕 콘도를 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지방 콘도 같은 경우는 중소업체가 많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공사기간이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공사기간이 긴 경우도 많습니다. 3년이 아니라 4년, 5년 미리 분양할 때부터 이야기하고 분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지난번에 제가 파타야 한번 전수조사 해드리면서 컨텐츠 만들어 드렸죠. 그거 보신 분들이면 거기가 분양 조직 체계라든지 가격 체계가 엉망인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잘하는 에이전트라면 그 지역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에이전트가 자기 이익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속이고 비싼 걸 팔 수도 있겠지만 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에이전트를 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가서 사도요, 그 사람하고 에이전트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이전트를 찾으면 이 가격 비교를 머릿속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콘도를 팔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서 여러분들 거래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타야다라고 하면 파타야, 예를 들면 좀티엔이라고 하면 좀티엔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외국인 쿼터, 태국인 쿼터 차이, 이런 것들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합당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방 콘도 같은 경우는 언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격에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시작했을 때 사는 게 좋은지 완성이 다 되고 나서 사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눈으로 보고 콘도를 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